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파푸아 뉴기니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식인종 있던 사람들이 인간의 고기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인 문화가 있었던 파푸아 뉴기니 많은 정글이 있어요. 876개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부족 사이에는 서로 언어가 통하지도 않고 이렇게 격리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거기 지역에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그 원주민들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특별히 그 정글 선교 훈련원이 LA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 받은 분들이 정글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 나라의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나라의 언어로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이런 사역들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또 정말 건강도 이렇게 책임져 주고 또 구호도 하고 이런 귀한 사역들을 수십 명씩 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문성 선교사님 대표로 이렇게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문성 선교사님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원래 나이가 74입니다. 그리고 5번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도 정글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아마 은퇴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또 정글 선교로 누가 또 들어가서 여기 이제 하시는데 이 정글은 교통수단이 따로 없어서 헬기로 가지고 경비기로 거기에 들어가는 지역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 여기 수고하시는 파푸아뉴기니 거기는 이제 인도네시아와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섬나라지만은 또 육지 문화도 이렇게 접하는 그런 이제 나라가 파푸아뉴기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폴리네시안 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폴리네시안 군도는 폴리네시아 하면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폴리라는 것은 헬라 말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시언이라는 것은 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네이션서 많은 섬들인데 어디에 이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중심으로 뉴질랜드까지 연결되는 그 지역을 폴리네이션 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섬들이 있어요. 6천 개 되는 여기 이제 아주 큰 섬에 해당되는 하와이가 있고 제일 큰 섬이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그리고 뭐 사모아, 피지, 타이티, 통가 뭐 이런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조그만 나라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 표준 시간대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에,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지역이 또 폴리네이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Y2K 2000년도 시작할 때도 그랬고 매해마다 이제 우리 1월 1일이 되면 해피 뉴 이어 페스티벌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걸쳐지잖아요. 주로 뭐 태양신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파이어 댄스 불 신으로 그 댄스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만은 한 해가 시작될 때 또 그 제일 먼저 하루가 시작될 때에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곳이 폴리네시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영국에 있는 그린위치 천문대까지 딱 12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선상에 있는 폴리네시언 나라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 있는 몇 개 나라들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범위가 하와이에서부터 뉴질랜드까지 아주 그큰 지역입니다. 사모아, tonga, 타이티 이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인데 이제 우리 지도상에 보니까 폴리네시아 이러면은
이렇게 거의 삼각형으로 구성된 이런 나라들. 1번이라고 하는 게 하와이죠. 예, 하와이가 있습니다. 또 2번 하는 게 이게 뉴질랜드이죠. 3번이라고 써져 있는 곳이 이제 라파누이라는 섬이고, 또 4번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이제 사모아 이런 섬들이 있는 곳이고, 5번 이것이 이제 쿡 아일랜드. 이게 제임스 쿡 선장이 이 지역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분을 기념하는 섬 자체가 또 나라인 이런 지역들을 이제 폴리네시아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행히도 이 폴리네시아 지역은 기독교 인구 비율이 참 높습니다.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한 80% 정도 이렇게 되는 곳인데, 거기 이제 우리 기독교, 우리 순수한 감리교, 장로교, 우리 순수한 기독교는 한 30에서 40%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선교지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한가운데 있는 제임스 쿡 베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따서 있는 이것도 하나의 나라고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호텔 시설이니 숙박 시설도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랑스 영어로 되어 있는 쿡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폴리네시아 이 뜻이 폴루스 이것이 이제 헬라말로 많다라는 뜻이고 섬이라는 네소스 이거를 합쳐서 폴리네시아라고 합니다. 제가 그 하와이 갈 때마다 하와이에서 오하오주 맨 그 섬이죠. 그 섬의 제일 북쪽에 가면 폴리네시언 아트 센터 또 아니면 컬처럴 센터가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문화를 이제 상징하는 센터로서 이 폴리네시아 이렇게 여러 나라의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 제가 꼭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사진도 몇 개 더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다 오세아니아 주에 속한 지역으로 중태평양 및 남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천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내 원주민인 폴리네시아인은 언어, 문화, 종교 등 많은 특징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그런 폴리네시안 칼처럴 센터에는 이분들이 대표분들이 오셔가지고 늘 정기적으로 공연이 매일 있습니다. 폴리네시아인은 발전된 항해 기술을 사용해서 수백 년 전부터 이 태평양을 누비면서 서로 이 나라를 서로 방문하고 했다고 합니다.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뉴질랜드에 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요 시간에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 메타버스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폴리네시아라는 이름은 프랑스의 작가 샤를드 드보스가 이제 1756년에 만든 것으로 고대 그리스어로 많다는 뜻인 폴리스 그리고 섬이란 뜻인 네소스 여기서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는 이 브로스는 원래 이 이름을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을 가르치는데 사용했지만 오늘날 폴리네시아는 지리학적으로 하와이주, 뉴질랜드 그리고 이스트섬 있는 이런 폴리네시아 삼각형 안에 아까 우리 델타 영의 삼각형 봤습니다만은 그 섬들로 정의가 됩니다. 이에 속하는 다른 섬들로 사모아, 톤가, 프랑스형의 폴리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폴리네시아 삼각형 밖에 있지만 폴리네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도 역외 폴리네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참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하와이에 있는 폴리네시안 민속촌에 지금 공연하는 장면을 여기서 이제 보습니다만은 주로 이분들은 이제 상의는 거의 벗고 이렇게 참 춤도 추고 또 여러 가지 음악도 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그러는데 이들의 피부는 엷은 갈색 혹은 짙은 갈색입니다.
키가 큽니다. 연한 검은색 곱슬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어로 고기 물고기 잡고 또 농경 이런 것을 종사하고 사냥에 능숙한 원주민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다 하와이에 있는 폴리네시언 컬처럴 센터입니다. 참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공연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여성들의 또는 댄스 이게 다 하와이에 이런 가면은 그들의 문화를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꼭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제가 옆에 사진에 있지만 삼각형대로 보면 맨 위 꼭대기에는 하와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뉴질랜드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라빠 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동아일랜드, 이스터 아일랜드 그게 있어서 이 넓은 지역을 다 폴리네시아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들 사모아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또 전통적인 문화예술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피부가 그렇게 뭐 까맣지도 않고 갈색이에요. 갈색. 좀 짙은 갈색, 옅은 갈색 이런 정도로 또 이렇게 참 많은 그 여성 무도회 하시는 분들 또 미녀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룹 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룹 앤 라이젠이라고 이게 이제 그 독일 말로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이제 인사가 알로하입니다. 알로하하고 하와이 가면은 그렇게 인사인데 안녕하십니까. 또 히브리 말로는 샬롬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알로하. 그래서 또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알로하 인사를 많이 하죠. 훌라 페스티벌도 합니다. 네, 그 칼추럴 센터에서 뭐 이렇게 훌라 어, 그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그런 훌라와 또 그런 또 모양의 댄스를 좀 하는 그런 페스티벌. 역시 훌라 페스티벌의 다른 또 색상과 다른 팀들이 공연하는 모습들 이것이 이제 주로 폴리네시안의 문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계속 댄스하는 장면들이에요. 이런 것이 이렇게 현지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파이어 댄스라고 그러죠. 참 불러 가지고 이렇게 참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날씨가 약간 어둑어둑할 때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아예 또 밤에 이거를 보는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체로 이제 저 이쪽 그 밑에 남쪽에 호텔을 정한 분들은 밤길이 너무 어두워서 이 공연을 잘 못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꼭 보라고 저는 고민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거 파이어 댄서가 유명합니다. 역시 이제 전통 무용을 하는 우리 나이 어린 소녀부터 또 여성들 이런 전통 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티라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한 나라거든요. 프랑스의 역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도 여기에 머물러서 있었던 화가죠. 폴 고갱, 우리 프랑스 화가 그분이 타이티에 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 여러 점이 참 유명합니다. 루블 방언에 보관하고 있죠. 고갱 작품. 타이티 섬 자체가 남태평양 프랑스역입니다. 폴리네시아에 속한 그런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데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 그리고 수도는 북서 해안에 있는 파페 에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인천광역시나 울산광역시 정도 그보다 조금은 작긴 하지만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뭐 꽤 참 넓은 그런 곳인데 타히티 섬의 역사를 보면은 1791년에 자기들의 본래 말레 왕조가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1842년 9월 9일에는 프랑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듀뷰디 뚜아르 이분이 이 여왕인
말레 4세에게 국가를 프랑스의 보영으로 하는 조약을 강제합니다. 그래서 1843년 11월 5일에 프랑스가 타이티 영유를 선언을 합니다. 자기들 땅이라고. 그리고 1847년에는 이 폴리네시아 여기에 프랑스 보호령으로 인정이 됐고 그 후로 쭉 지금까지 프랑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1880년 8월부터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선언이 되고 1957년도에는 프랑스형 폴리네시아로 2차 대전 후에 정식으로 해외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1995년 비교적 최근에 6월에는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바로 이 환초의 핵 실험 재개를 발표를 하므로 이 타히티에서는 주민들의 폭동이 있었죠. 그리고는 몇 차례 핵실험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폴리네시아 지형이 오염될 그런 어떤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붙어 있고요. 요 전체 크기가 세종시보다 많이 크고 인천 아니면 울산 광역시 정도의 그런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티는 크고 작은 이 두 섬이 지역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조롱박 모양을 하고 있는 거 금방 보셨습니다. 화산이 활동하고 있는 섬으로 최고봉이 해발 2200m에 달하는 해나산이 있습니다. 섬 주위를 산호초가 둘러싸고 있고 화산 특유의 검은 모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웃의 무레아 섬까지는 18km로 고속정으로는 30분이고 비행기는 7분 금방 갑니다. 이것이 이제 붙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육로로도 가능하고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 뉴질랜드 이제 편을 이제 오늘 맨 마지막에 다룰 건데 거기도 북섬과 남섬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북섬과 남섬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배를 이용하든지 주로 이제 비행기로 가죠. 이번에 저희들도 오클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크라이스트 처치 남쪽에 있는 공항까지 비행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남선에도 몇 군데 이렇게 좀 관광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고 북쪽인 오클랜드에서는 시니어 미션 이 그룹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선교사님들 중심한 이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매주 이렇게 월요일마다 세미나가 있고 학교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박 3일 수련회를 이렇게 해서 제가 주강사로 초청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다시 재무장하고 또 이제 우리 미래의 우리 그 시니어 미셔너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전을 제시하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클랜드 중심으로 또 하루 이틀 정도 관광도 할 예정이고 주일날에는 두 군데 교회에 가서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또 설교를 제가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역시 타이티 계속 나갑니다만은 프랑스에서 이제 그들이 특구로 개조를 해서 핵실험 장소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타이티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우리가 독립을 하자고 독립을 추진하기도 합니다만은 한 번도 이렇게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자국의 영토를 편입한 이후로 현대적인 리조트로 축조해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핵실험도 섬 주민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으로 인한 수입 증가와 핵실험에 얽힌 경제 원조와 일자리를 제공하며 섬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대가로 핵실험을 통해 아름다운 산호 환초를 파괴하고 도민의 자존심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공용으로 도민이 사용했던 타이티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공공장소와 학교 등에서는 프랑스어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자율성의 확대와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2차 대전 이후 정치뿐 아니라 정치인인 뿌빠나와 오바의 독립운동은 유명하다고 합니다. 1991년에 수도 바페에테에서는 시위대와 헌병대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1995년도 9월에는 핵실험에 반대한 주민들의 또 대규모 시위대가 또 있었습니다. 하이티 국제공항과 또 수도에 있는 경찰서를 습격하고 투석과 방화 등 전례없는 격렬한 폭력 시위가 그 당시 있어서 세계 뉴스화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6월에는 프랑스 영토가 된 이후 원주민으로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오스카르 테마루, 이분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기도 했고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프랑스에 맞춘 경제 체제에서 탈피하는 것을 제창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도 6월 26일에는 제2회 프랑스 오세아니아 정상회의 때에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대부분의 제도가 독립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에 국민투표를 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핵과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비정부 NGO입니다. 단체가 또 활동하고 있고요. 또 가브리엘 테다아라이 대표하고 있는 히티 타우, 또 앙리 히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또 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제 행사로 자벨린 던지기, 우리가 창과 같은 거죠.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에이바 축제.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이 카누인데 이렇게 또 이 거기서 있는 야자수 이것을 또 이용해서 카누를 만들어 또 전통적인 그런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옆에 그 밑에 남쪽에 있는 통가 왕국으로 가겠습니다. 통가 왕국도 하나의 나라입니다. 통가라는 뜻 자체가 남쪽이라는 폴리네시안 언어입니다. 잎은 군주제고요. 이렇게 지도에 보니까 십자가 적십사도 있고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물을 들리고 있는데 이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87%예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라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가 왕국, 오세아니아의 폴리네시아에 있는 국가로서 수도는 누크알로파에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에 산재하고 있는 섬들로 이루어진 통가 제국은 170여 개 섬 가운데서 36개만 사람이 사는 유인도입니다. 나머지는 무인도예요. 하파이 제도에 속한 카오섬, 또 토푸아섬 이런 곳에는 화산섬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산호섬이고 최대 섬은 남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왕이 1959년생이시니까 이제 그 65은 됐었겠죠. 여기에 이분이 국왕이신데 통가는 1616년에 네덜란드인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가 제국은 본래는 950년경에 세워졌고요. 통가 왕조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1773년도에는 제임스 쿡 선장이 방문한 이후에 프렌들리 제도로 불리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1845년부터 1893년 동안 시아오시 투포우 1세 이게 내란을 진압하고 현재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19세기 말에는 베를린 조약에 따라서 1900년의 영국의 보호령이 됐지만 1958년도에 영국 통과 우호 조약이 체결되면서 영국은 외교와 군사권만 보유한 채 자치권의 확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는 이제는 독립이 됐어요. 1970년도로. 그래서 독립국가입니다. 통과. 사회 구조는
왕, 귀족, 마타푸레는 왕족이나 귀족의 자손을 말합니다. 평민, 이렇게 네 계급으로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 국토는 정부, 왕족 및 그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평민이 토지를 소유하는 예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태국하고 비슷하지요. 태국도 가면 땅의 국토의 95%가 왕족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도 통과도 지금 그렇습니다. 단지 이 남자가 16살이 되면은 이게 정부 토지나 귀족 토지 중에 3.4 헥타르 등지와 1600제곱미터의 택지를 임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받은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공납을 하는데 그 세금을 내죠. 정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물납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나라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널리 보급되면서부터 오늘날에는 일부 일처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의상은 예전에는 타파라라는 그런 이제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착용했지만 오늘날에는 수입 또 화학 섬유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옷을 제조해서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이 코프라 또 바나나 등의 농산물 중심으로 1차 산업이 근간을 이룹니다. 그 밖에 약간의 수산물이 있을 뿐입니다. 1997년도 기준으로 국내 총 생산 GDP는 그들이 농업에서 30%, 공업에서 10%, 또 서비스업에서 60%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전체 노동인구의 65%에 해당하고 있고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코코넛, 또 코코아, 커피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광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 65%가 관광 수입에 이렇게 저들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78% 나오는데 이거를 좀 세분해 보니까 감리교가 53%, 가톨릭이 14%, 그리고 기타 종교인이 기독교인이 10% 이래서 약 80%에 해당되는 국민이 기독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몰몬교도 18.6이 있어요. 바하이 종교라고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인데 각종 종교를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종교죠. 바하이 신학. 그것도 2.2%가 퍼져 있습니다. 학제는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7학년, 의무 교육은 8년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통가는 우리나라와 함께 1970년에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 9월에 대한민국과 단독으로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대사관은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이제 북한과는 단교 중에 있습니다. 1983년도에는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 당시 때에 이때 이거를 계기로 북한과 수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에는 외무장관 겸 이 국방장관인 투프 토와 왕세자가 1996년에 이 베론 헤아 총리가 방한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 수출 105만 달러, 한국이 또 무역 수입은 12만 달러로 이렇게 양쪽이 교육 중입니다. 매년 많은 한국인이 통가를 방문하고 관광을 합니다. 통가에 적지 않은 인구, 그러니까 좀 소수긴 합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통가는 풍부한 예술과 공예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예품으로서는 코코넛 잎으로 만든
바구니, 짝이, 또 고대의 성스러운 이미지를 조각하는 목각, 또 통가의 여성들이 자랑스럽게 착용하고 다니는 장식구, 그리고 이 타파 제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예품들이 관광객들에게 많이 팔립니다. 특히 이 타파는 통가에서 집중적으로 만들고 사용하는데, 이 타파 옷감은 통가 사회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뽕나무 껍질을 타파 옷감으로 가공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행해지는 축제는 이 통가 생활 양식의 주요한 부분으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고 큰 규모로 인해 태평양 열도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또 찐 돼지고기, 새끼고기, 물고기, 가재, 또 소고기, 이런 문어 여러 종류의 열대 과일을 이제 코코넛 잎으로 엮은 채 그릇에 담아서 한 번에 30분 있는 정도로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새끼 돼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음식은 다 우무에서 익히거나 불에서 굽습니다. 땅속 화로가 바로 우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가의 그 축제도 참 볼만합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하와이에 오시면은 바로 그 폴리네시언 컬처럴 센터에서 그렇게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대로 그들의 국기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빨간색, 또 그 옆에 있는 빨간색은 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나라 우리 피지로 가겠습니다. 피지가 요즘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신혼 부부들의 신혼여행 장소기도 했습니다. 다른 폴리네시안 나라에 비해서 피지가요, 이렇게 비용이 좀 적게 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서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피지에 많은 분들이 가십니다. 또 우리 한인 선교사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또 신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PCUSA 미국 장로교회 소속인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또 신학교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여러 번 저보고도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강의로는 한 번도 PG에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참 늘 이렇게 빚진 마음이 있어요. 수도는 수바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8,300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인구는 100만이 좀 되지 않습니다. 약 90만 정도 되는 피지 나라 FIJ입니다. 피지입니다. 자, 피지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수도가 수바고 이게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바로 섬나라들인데, 영국 그 영이기 때문에 영국 잭슨기가 있고요. 그 옆에 자기 나라 국가의 국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윌리엄 카토니 베레, 이분은 이 피지의 추장이자 정치인으로 2021년부터 피지의 대통령직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을 이렇게 만나서 영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분이 1964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뭐 그렇게 젊지는 않지만은 어, 비교적 젊은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3년째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데 2013년부터 마쿠아타 지방의 수장이 되어서 그의 형인 아이세아 카토니베레의 뒤를 잇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피지의 Great Sea Reef 보존 여기에 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에 가면은 뭐 인구가 20만밖에 살지 않는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수바. 여기는 피지의 수도이면서 행정구역의 중심구인 센트럴 디비전, 이 중심구에 이제 서 있고, 또 피지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비치 레부슨 동부에 있습니다.
또 남태평양의 섬나라 중에서도 인구가 약 20만 명 정도, 이거 최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내 고층 빌딩은 피지 연방준비은행 빌딩이기도 하고 1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지 공화국이거든요. 이 공화국은 오세아니아의 그 멜라네시아에 있는 섬나라로 뉴질랜드에서 북동쪽으로 약 1010 해리, 이거는 약 2000km에 해당되는 그런 그리고 마일 수로는 1300마일 해당되는 곳인데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330여 개의 섬들과 500여 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암초가 많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지낼 때는 해양 지도가 아주 필수적이에요. 총 면적이 18,300제곱킬로니까 이것도 이제 그 적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100만이 좀 안 되는데 이 중에 87%가 빗줄의 부석과 또 바누아레루 섬에 나누어 살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75%는 수바 이거 그리고 난디 또 라우토카 이런 데서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피지도 참 기후도 좋고 또 이렇게 공기도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경치도 참 좋아요. 이런 피지섬을 언제 한번 또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휴양의 도시기도 하고요. 여기도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64%. 힌두교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이게 폴리네시아 나라에서 이게 힌두교가 많지 않는데 여기는 힌두교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 이슬람교가 6%에서 정말 우리 여기 지역 폴리네시아 지역들이 대개 복음화 기독교의 선교사의 덕분입니다. 복음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구호 선교도 있고 의료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에게 교육 선교가 참 필요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피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뉴칼레도니아라는 나라에 가겠습니다. 여기 수도는 누에마라고 그렇게 해요. 누메아. 이 나라는 오세아니아의 멜라네시아에 있는 프랑스의 해외 집합제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뉴 칼레도니아 이름이 더 유명합니다. 수도가 누메아입니다. 그 서쪽으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있죠. 북쪽으로는 바누아투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피지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뉴질랜드가 보입니다. 대충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짐작하시겠죠. 여기 대통령에는 해롤드 마틴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이 한국과 또 이제 그 태평양 지역의 정상들의 컨퍼런스도 오셨습니다. 54년생이시니까 연세가 이제 올해로서 꼭 일원이 되시네요. 그리고 누벨 카레돈이 이분은 이제 2007년도 8월 7일부터 2009년도까지 그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으며 2009년 5월 20일부터는 이렇게 뉴벨 카레도니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의회의 뉴벨 칼레도니 의원 2명을 뽑는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여당 미래 함께 이런 당의 바로 마리노엘 테메로를 대신해서 총재직에 또 이렇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자, 수도 누메아 여기는 인구가 9만 1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면적도 아주 적어요. 45.7km 제곱킬로밖에 안 되니까 면적도 참 작습니다. 근데 이 뉴메아 시내는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별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고 여기 또 가까이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나라 섬나라의 길쭉하게 생긴 이것뿐이에요. 네, 이것뿐이고 그 옆에 보니까
호주가 있고 뉴질랜드가 있고 또 이제 파푸아 뉴기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 되는 나라 또 저쪽 동쪽 그쪽에는 리뿌라는 나라 마레 또 일레뱀 또 우페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도의 몇 가지 모습이에요. 아주 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양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해가 지는 이런 광경들, 이게 아주 정말 경치가 참 뛰어납니다. 누미아의 아름다운 경치들의 몇 가지 모습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미아의 경치입니다. 예, 여기 휴양도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예, 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기회가 되면 한번 가시기를 바라는데 피지에 갔다가 여기 가기는 쉽거든요. 예, 피지 가실 때라면 피지는 비용이 좀 여기 환태평양 지역에서도 좀 적게 드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때 가실 때도 누미아도 한번 가보신 것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누미아의 그 정적인데요. 어, 이들의 이제 원주민과 유럽인의 발견에 대해서 태평양 서쪽 지역은 약 5만 년 전부터 거주가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스트로네시안, 이번에 호주 이 계통 이 지역에 유입됐고요. 멜라네시아 군도에 자리를 잡은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렇게 라피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BC 1500년경 이 현재의 뉴 카레도니아와 또 프로방스 또 일부 지역 이런 데를 이제 들어와서 정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피다는 이 수도 태평양의 넓은 지역에 영향을 준 항해술과 농경이 발달했습니다. 11세기부터는 폴리네시아인이 유입돼 가지고 멜라네시아 군도의 사람들과 이제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인은 18세기 후반에 이게 누벨 카레도니아와 또 프로방스 드일 루아 요테를 발견하게 됐고 1774년에는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 항해에서 이곳에 왔다가 이제 소문을 듣고 정착했다는 이곳으로 그들이 또 오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런 원주민과 유럽인들이 이렇게 만나서 섞인 그런 곳이 바로 이 섬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 뼈아픈 얘기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노예 무역상에 끌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노예 무역을 영어로 블랙 볼딩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랙은 까만, 볼딩은 새 아닙니까? 그 까만 새를 처새를 잡는 식으로 노예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영국이나 또 미국이나 수출을 하고 했던 노예 무역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게 빼곡하게 큰 노들을 이렇게 넣어서 싣고 가서 판매했던 그런 참 아픈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거든요. 1853년도에 말에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프랑스의 영토가 됩니다. 지금 우리 프랑스에서 올림픽, 하계 올림픽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첫 출발부터 우리 한국에 몇 개 정말 벌써 5개 금메달이 나와서 우리가 정말 야 한국이 지금 종합 5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너무 아주 좋은 출발을 하게 됐는데 한국이 앞으로 그렇게 메달을 많이 딸 것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가장 적은 숫자가 참여해서 좋은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올림픽, 이 프랑스 그게 이제 영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영국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유배지로 삼아 제수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호주에 가면은 그 당시 죄수로 왔다가 이제 주민이 된 많은 이제 영국 분들이 그게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프랑스도 1864년부터 1922년까지 이 섬에 남서 해안을 따라 세워진 유형지에 모두 2만 2천 명의 중죄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범죄자뿐만 아니라 파리의 사회주의자,
또 까빌레 민족주의자 같은 정치범들도 동일한 그런 이제 그 이 호주처럼 이렇게 여기가 감옥 이렇게 이것이 정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스의 유형지로서의 역할이 끝날 무렵에 범죄자가 아닌 유럽의 이민자들 가운데는 과거의 제수인사들도 포함한다마는 이민자들과 아시아 출신의 계약 노동자들이 원주민들의 숫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원주민인 카낙의 숫자는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카낙들은 피지 등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나가고 백인들이 가져온 전염병까지 돌면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미군 제23 보병사단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아메리칼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는 아메리카와 뉴 칼레도니아를 축약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령부 워싱턴에 가면은 펜타곤 오각형의 복합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은 전쟁 후에는 남태평양 위원회라는 새로운 그 지역적 군사 국가 간의 개발 기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남태평양 위원회 이제 폴리네시아를 중심한 이런 또 칼레도니아 이런 나라 중심한 이것이 태평양 공동체로 개편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85%나 돼요. 그리고 무종교, 이슬람교, 불교, 토사 종교 이렇게 있어서 비교적 우리 기독교 선교가 성공을 했던 곳인데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들은 지금도 구호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문화시설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여전히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마지막 우리 그 폴리네시안 제도의 나라가 이제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가 가장 크죠. 이 폴리네시아 가운데서 나라의 수도는 웰링턴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오클랜드는 뉴욕에 가면은 뉴욕이 수도는 아니지만 이 뉴욕이 그래도 제일 대표적인 가장 큰 도시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진작 수도는 워싱턴이듯이 뉴질랜드도 가장 큰 도시는 오클랜드예요. 그것도 미국에 나오는 오클랜드하고는 스펠링이 틀려요. 이 뉴질랜드는 AUCKLAND입니다. 오클랜드라고 읽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오클랜드는 OAKLAND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명한 프로 야구단 그 또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발음이 비슷하게 들립니다만은 철자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는 우리 미국의 뉴욕식으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가장 큰 또 해양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뉴질랜드에 간다 그러면 오클랜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실질 수도는 웰링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웰링턴이에요 이게 수도는.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뉴질랜드에 가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